자, 이번 시간에 이제 271페이지 납세 절차 봐보죠. 자, 납세 절차. 자,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세금의 납세 절차 시작. 신고, 납부, 가산세, 보통징수, 가산금. 그걸 지금 보는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가 스타트죠. 그래서 신고와 납부.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의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한 국세입니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국세이니까 과세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양도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과세 기간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죠. 1년. 그래서 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게 소득세죠. 근데 이 양도세는 과세에 발생한 소득은 다음 연도 5월달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자, 확정신고 전에 미리 신고하는 애정신고 제도가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애정신고 납부하고 확정신고 납부를 구분해야겠죠. 자, 먼저 애정신고 납부부터 보죠. 왼쪽 중간 하단에. 애정신고 납부는 자, 당연히 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 구분하니까 양도 애정신고는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애정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과세 대상 자산 하면은 1, 2, 3, 4, 5가 있는데 5는 제외, 파생상품은 제외, 애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파생상품은. 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등을 팔 때 하는데 양도한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애정신고는 해야 한다. 머스트. 확정신고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금을 낼 금액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세무서에서 알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양도 차익이거나 차손이 발생한 때도 애정신고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애정신고 기한이 언제까지냐? 애정신고 기한은 크게 두 덩어리 구분이 있더라. 덩어리. 자, 1하고 2하고 4하고 3하고. 자, 1, 2, 4하고 3에 있어서는 양도일이 양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에 애정신고 의무가 있더라. 자, 그런데 양도일로부터 2달이 아니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입니다. 자, 그런데 주식 보면은 주식하면은 양들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반기
올해부터 반기. 반기의 말일부터 2달이 애정신고 의무가 있더라. 반기는 기간의 절반. 반기입니다. 반기. 기간의 반. 분기 아니에요? 반기. 만약 시험에 분기라고 하면 잘 안 보여요. 분기는 3개월 단위고 반기는 6개월 단위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기의 말일부터 2달이다. 그 말이. 자, 그러면서 이제는 토지를 걸으면서 토지거래 허가고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허가구에 있어서 유동적 무효 상태. 대금 완납 청산에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그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할 경우에 유동적 무효 상태는 허가일.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나오면은 허가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자, 양도로 보는 부분. 양도로 본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3월이 됩니다. 3개월. 그래서 부담부 증여세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3월입니다. 속하는 달의 3월. 그래서 애정신고 기한은 부동산이 포인트지만 확실히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애정신고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해서 가산한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애정신고 대상자, 애정신고 기한 정리가 필요하죠. 제가 오늘 예를 들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유울돼서 오늘이 6월 28일이죠. 만약 6월 28일 양도일이면 상관없으나 부동산 팔았으면 오늘이 양도일이면 속하는 달 6월이죠. 6월 말이라니까 6월 30일. 30일부터 2달이니까 7월, 8월 31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이 청산을 했는데 허가를 7사 남부 공동성명인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죠. 유동적 무효 상태죠. 일반적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구역은 그럴 때는 허가에 속하는 달, 말, 7월 말부터 속하는 8월, 9월 30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부담부증이요. 부담부증이라는 청산이 오늘 2월 18일이면 양도로 본 부분이었다면 속하는 달의 말일 6월 30일이겠죠. 속하는 달의 3월, 7월이니까 7월, 8월, 9월 30일이 되겠다. 자, 하나는 주식. 오늘이 만약에 주식의 양도일이라면 자, 반기. 기간의 반은 6월 말이 되죠. 자, 반기의 말이니까 6월 말. 2달이니까 역시 자, 7월, 8월 31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각 양도 자산에 따르게 구분이 이루어지니까 시험에 자주 보이면 사량상 일반 부동산하고 이렇게 토지를 하고요. 이런 거를 구분 좀 잘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애정신고 납부를 확인해 봤죠. 자, 이제 넘겨보시면 확정신고. 자, 그 가산세 잠깐 두세요. 확정신고 납부 봐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1, 2, 3, 4, 5. 자, 파생상품도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양도소득이 있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 확정신고는 자,
대상 구분 없이 다음 연도 5월달로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덩어리가 됐든 주식이 됐든 확정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 속하는 달의 연도의 다음 연도 5월달이 확정신고 기한. 그런데 이 확정신고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예정신고하냐면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그 말이. 근데 문제는 뭐냐? 예정신고한 자를 할지라도 확정신고 하여야 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 다시 보세요. 애정신고 했으면 확정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애정 안 했으면 확정신고 하는 거고. 그런데 애정신고 한 자인데 확정신고 하여야 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경우는 과세 기간 동안에 부동산 등을 2 이상만 2 이상 양도할 경우에 자, 누진세를 적용 대상에서 합산신고 안 했다거나 기본공제 적용으로 세액이 달라질 경우는 확정신고해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전 두 가지만 확정신고 기한은 동일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애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네, 봐보세요. 자, 272페이지, 자, 153페이지, 가산세, 자, 이 적용이 좀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가산세 규정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네? 가산세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당신고는 40% 있었잖아요. 자, 이미 이걸 공부를 했어요, 이미 이걸.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가산세 적용이 있어서 애정신고하고 확정신고, 가산세는 예정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확정을 다하는데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 똑같아.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을 싣고 예정을 안 하면 확정을 해야 되지 않소? 그러면은 이런 예정신고 X가 돼서 그런 불성실에 가산세를 애정신고된 가산세가 부과가 됐어. 가산세가 부과돼서 세금 더 냈어. 그럼 그에 대한 확정신고 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뭐냐면은 이중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애정신고 하지 아니할 때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예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때는 그에 대한 확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좀 이해를 좀 해달라 그 말이. 그러면 예정신고 다 안 해도 가산세 적용이 되고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적용이 돼. 그런데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가 됐는데 그에 대한 확정신고 안 했다고 해서 또 적용하면 이중이잖아요. 그 개념을 좀 잘 파악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확정신고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허가리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달입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은 양수권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이고 유동적 무효는 허가리 속하는 연도의
다음 년도 5월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정과 확정신고일 가산세가 나왔는데 274페이지 물납과 분할납부가 나오죠. 물납과 분할납부. 그래서 밑줄은 제가 합니까? 273페이지 자, 하단에 가로 4번에 자, 통분에서 2번 있죠. 통분에 2번 애정신고와 관련해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해 줬고, 자, 물납과 분할납부. 양도소득세는 물납제도 없습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네, 이 분할납부는 양도소의 납부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초과할 경우에 일부를 나눠낼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납부세액 1,000만원 1,000만원 초과할 경우에 애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다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 애정신고 납부할 경우든 확정이 납부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분할납부는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돼. 자, 그 분할납부는 기한까지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2달, 2달 내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런데 그 분할납부 금액은 주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니까 납부세액이 2,000만원 이하와 2,000만원 초과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 금액. 초과 금액이 분할납부 금액. 2,000만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 분할납부 금액이 된다. 자, 그래서 자, 분할납부에서는 재산세 패턴의 따블이에요. 네, 재산세는 요건이 500만원 초과하잖아요. 근데 양도는 1,000만원 초과하니까 그 요건만 좀 확인하면 구분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1,000만원 초과, 그때 분할납부 금액은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 초과, 2,000 초과는 50% 이하 금액이 분할납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양도소득세 찐득이 부가세. 부가세 하면 납부세액에 대한 찐득이하고 감면세액의 찐득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납부세액에 따른 찐득이는 없습니다. 감면세액에 20%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붙는다.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는 찐득이 없습니다. 감면세액에 찐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납부세액인지 감면세액인지 구분 잘 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보세요. 국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예요. 자, 그러면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니까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마무리하자. 이제 세계화 국제화 시대니까. 그런데 어제 또 축구하기 그렇지만은 멕시코는 왜 우리나라를 좋아해? 저 땡큐.
우리나라하고 멕시코하고 관계 좋아질 것 같아. 많이 역으로, 많이, 그리고 우리 입장도 많이 살 거예요. 아, 멕시코는 우리가 독일 이기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독일 이길 거라고 누가 얼마 생각합니까? 만약 독일이 우리 이겼으면은 멕시코는 떨어진 거, 16강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땡큐. 땡큐 자쓴 사람이 누구요? 안정환 해설위원. 땡큐죠? 이번에는 각 방송사, 삼상번 방송 해설자들이 다 선수신데 상당히 치열하더라고요. MBC, SBS, KBS. 사실은 더 오래 봤다고 그랬는지 제 성향은 MBC거든요. 안정환이. 근데 중계를 같이 보면서도 주로 보면은 안정환이 오는데 박스를 많이 보는 사람이 SBS 많이 보게 그런데 오는데 저는 잘해도 좀 매끄러지 못한 게 있잖아요. 실력은 뭐 어쩌지 뭐 금방 알렸으니까. 근데 안정환이는 또 연애 프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솔직해서 그래, 솔직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래서 박승 선수가 솔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거칠지 말 하잖아, 해도. 자, 제가 국제 세계신문은 국내 것도 항상 그래요. 국내 자산 팔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국외 자산을 팔 때 공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그러면은 지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와서 국내 자산은요, 국내 말 잘 안 씁니다. 당연히 국내 거니까. 근데 국외 자산은요, 이걸 안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 양도세 국외는 꼭 동그라미 치면서 봐라, 그 말이. 자, 그러면은 이 국외 양도소득세는 기본 틀이 네 틀이에요. 기본 틀이 뭐냐?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액. 이 네 가지가 기본이지. 그러면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의무는 거주자만 해당이 됩니다. 거주자로서 국외에서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곳을 둔 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5년 이상이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미국, 일본 부동산을 팔았을 때 국내에서 거주자로서 5년 이상 주소곳을 둔 자에 한해서만 의무 있다, 그 말이에요. 미국서 살다가 나 미국 정리하고 국내 들어왔어. 5년이 안 될 때 미국 부동산 팔아도 의무 없다, 그 말이에요. 국외 부동산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곳을 둔 자만 의무가 있는 것. 자, 그리고 과세 대상 하면 국내 걸 생각하면 돼. 그런데 하나만, 국외에서는 국외에서는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구분해 주겠지만은 등기, 미등기, 당연히 국외 자산의 양도 대상은요 다 돼. 근데 워낙 국내 자산 양도소는 OX거든요. 오른쪽 상단에 표 있잖아요. 있죠? 정말 중요한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정리하면 힘들 거예요. 뭐냐면 원래 양도소의 양도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잖아, 양도는. 그런데 국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 왜? 미등기 부동산은 우리가 종합소득, 기타소득이니까 소득세 안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그런데 국외 자산은요, 여러분이 등기법 하잖아요. 부동산 등기법은 우리나라의 고유법이에요.
아니, 세계 나라가 한두 나라도 아닌데 그 나라에 우리 등기법을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외자산은요, 미등기 관련 규정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국외자산은.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국외자산은요, 미등기 관련 규정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국내는 왜 두냐? 세금 등을 더 묻게 하려고 구분한 거 아니에요, 등기 안 한 것은. 자, 그러기 때문에 국내국의 구분 좀 잘해달라, 그 말이.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비교하니까, 보세요. 과세표준에 양도가액 필요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그럴 때, 자, 국외자산에 대해서도 당연히 실지거래, 실가. 물론, 국내도 실지거래가액. 자, 그러면 보세요. 차이 뭐냐면, 국내는 실가 확인이 안 되면은 추계로 가잖아. 추계가의 시작. 매감환기, 매매사례 감정 환산 기준시가. 그런데 국외는 실가 확인 안 될 수 있겠죠. 추계로 갈 수가 없어. 그때는 국외는 현지 국가 사정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거예요. 추계라고 하는 건 국내 걸 적용하는 거지. 아, 이래서 기준시가라는 게 국외를 어떻게 갑니까? 안 그래요? 아니, 우리나라에 4월달, 5월달 공시가격을 어떻게 따져? 응? 다시 한번, 지금, 왠지 또 올해도 이번에 그 10월달 국외 거 이거 한번 또 올해 나올 확률이 높은데, 뭐, 작년 그장 나오다가 또 작년 다른 걸 나와가지고 엇갈릴 수 있으니까. 근데 국외 나오면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가 힘들다고 국외를 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령 딱 틀 잡아서 비교니까. 자, 그러면 특별공제는 국내 적용이 되지. 자, 그런데 국외는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 기본공제는 국내는 되지, 요건이 되면. 근데 국외는 기본공제는 된다, 그 말이. 그래서 국내는 특기를 다 살리잖아. 근데 기본공제인데 특별공제는 국외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시간에 특별공제 제외 공부할 때 1번이 뭐였습니까? 국외자산에 양도할 때 특별공제 제외 규정에 그렇게 발행이 없으면, 그것도 번호 1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지 255페이지 적용 배제된 경우 1번 국외자산인 경우. 그래서 제가 핵심은 안 잡아뒀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럼 다시 보세요. 그런데 기본공제는 국내 걸 준용해서 적용이 됩니다. 국내 걸 준용해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국내국에 잘 봐야겠죠? 자, 이제 세율 부동산 팔 때, 부동산을 팔 때, 자, 보세요. 공문이요. 국내는 보유기간에 따라 3급은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2년 미만은 40%, 1년 미만은 50%죠. 자, 그런데 국외 부동산의 양도는, 국외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6에서 42가 됩니다. 국외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는 뭐에 관계없이? 보유기간 관계없이 초과 누진세율. 국내는 보유기간 구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미국, 일본서, 자, 부동산 파니까 원화로 달러나 엔화로 원화 환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화 환산. 애화 환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애화 환산을 하려면 파는 가액을 달러로 받았어. 과거에 샀던 것도 만약에 달러로 받았어. 그러면은 양도가액은 수령 받을 것이고, 자, 취득가액은 지출하겠죠. 샀으니까. 그럴 때, 자, 지출한 날, 수령한 날, 현재 기준 재정 환율을 쓰는 거야. 환율을 쓸 때, 지출한 금액 있으니까, 받았으니까, 지출한 날 현재, 수령한 날 현재, 기준 재정 환율에 따라 환산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일본서 냈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외국에서 냈던, 애국에서 납부하였거나 애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세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든지 세액에서 빼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그래야 국가 간의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과 애국납부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로 국외산에 대한 포인트인데, 봐보세요. 국내 국외 이렇게 비교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더 신경을 써달라. 그 말이에요. 부동산 임차권이 국외인지 국내인지, 그죠? 특별 기본공제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국내국에 대한 포인트의 핵심이니까 더 이상 없어. 더 하려지도 말고. 이러면 정리하면 국내 거가 비교도 하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해 주시고, 자, 오늘 프린트 보고 마무리하죠. 자, 1번.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죠. 한번 쭉 복습해 봅시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설명으로 틀린 거. 1주택 주택의 비과세는 112 범죄신고. 그런데 취득 당시 조정 대상적이 나면 2-2. 정확하죠? 1세대는 가족의 구성집단. 3번 1주택의 딸린 토지를 포함하는데 5배, 10배를 절대 못 넘어가지. 도시적 안팎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 1세대는 원칙은 배우자가 있어야겠죠? 외로 배우자가 없을 때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1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로 사용 건물을 말하는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용도, 공부상 용도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실상으로 주거로 사용 건물이 주택이에요. 근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지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 공부상하고 사실 뒤바뀌면 안 됩니다. 엄청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는 주택이면 점포를 쓸 수 있는 거고 공부는 점포인데 주택 쓸 수 있는 거요. 용도 구분에 관계 사실 주거인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을 따른다. 그 말이. 그 전제가 뭐예요? 사실 주거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사용하면 집이에요. 점포도. 그런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공부상으로 따른다. 그 말이. 문제 2번. 1세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보유기한 제한받지 않는 경우. 1번
국외거주, 2번 건설 임대주택, 3번 자 밑줄 쳐야 되고 1년 이상 밑줄 치고 보유한 주택 동그라미. 그 다음에 취약, 사업상 형편 동그라미. 질병도로 양도할 경우 있죠. 그때 1년 이상 보유가 아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상 형편은 안 돼. 근무상 형편이 되지. 그래서 자 보유 틀렸고 사업상 틀렸습니다. 두 군데 고쳐야 됩니다. 4번 이민 갈 때, 5번 수용될 경우. 자 4번 여기서 1주택의 특례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거주 이전이죠. 주거 거주 이전 투집될 때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은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런데 틀렸잖아 1번이. 왜 틀렸습니까? 1주택의 거주 이전의 요건이 세 군데라고 그랬잖아요.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또 뭐 있어요? 종전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종전주택 취득한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지 1년 이상을 빠뜨리면 안 돼. 1번 해설도 써놨지만 해설 봐도 잘 못 찾네. 4번에 1번이 왜 틀렸냐. 3년 내 종전주택은 맞는데 요건은 종전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게 들어가야 돼. 요건이. 주의해야 됩니다. 2번 상속은 일반 집 팔면 돼. 다음 봉양 부모님을 모시고 내 무주택자가 혼인이에요. 혼인 후 투집이 될 때는 5년 냅니다. 그 말은 제가 무주택자인데 부모님을 모셨어. 봉양을 했어요. 한 집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내가 혼인을 했어. 그럼 봉양 혼인이 겹치잖아요. 근데 두 집이잖아요. 그때는 혼인 특례를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내 집이 아닌데 부모님 집인데 내 집 갖고 내가 혼인한 게 아니라 부모님 집으로 혼인한 거예요. 내 집이 아닌데 봉양하다 보니까 특례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지방주택 소유로 두 집일 때는 핵심은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5번 농어촌 주택 소유로 두 집일 때는 일반 집을 파는데 귀농주택인 경우는 5년 내 팔아야 됩니다. 정확하죠? 5번 양도소득세. 자, 계산에 있어서 옳은 걸 한번 골라봐라. 옳은 거. 첫째, 양도가액은 양도로 발생한 총 수익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요. 필요경비는 수익금을 얻기 위해 희생된 소비된 가치를 말합니다. 그럼요. 디귿, 양도 차익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기피를 가산해서 뺀 금액이 양도 차익이 됩니다. 니을,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을 산출한 다음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계산한다. 니을은 틀렸지.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을 계산 산출한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나지. 이렇게 니을 같은 이런 지문 나오면 계산 과정 알아야 돼요. 양도 차익 계산, 양도 소득 금액 계산, 과세 표준 계산. 그래서 니을만 배우면 되겠죠. 6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실가로 할 때 필요경비로서 틀린 거 증권거래세, 취득세, 배트맨. 4번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보유세는. 자, 문제 7번. 장려의 특별공제에 적용되는 경우를 한번 골라봐라. 단, 다 3년 보형 가정에서 기업, 비사업용 토지 특별공제 됩니다. 7번 같은 문제, 당구장 꽝 차는 이런 유형, 새로 기존 나온 문제가 아니에요. 왜? 시설 대응들이니까. 다음에 미등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1주택으로 고가주택 특별공제 됩니다. 이래서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죠. 특별히 안 됩니다. 미연 3주택 이상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죠.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만 되겠다. 적용되는 경우 잘 않습니까? 자, 8번. 8번. 자, 등기된 땅을 밑줄, 보유기간 1년 6개월. 자, 보유한 땅을 팔았을 때 과세 표준 한번 구해보자. 취득의 기준시가가 7천만원, 실가가 9천만원,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 실가가 1억 2,500, 자양강장제가 200 있죠. 잡아보세요. 8번. 정리니까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필기 끝나니까. 양도소득세는 다시 보세요. 채소가 특기를 살리니까 양도가액에서 한번 필요경비, 경비를 빼서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서 양도 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제를 빼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죠. 자, 이 과세 표준이 얼마인가를 찾았다. 그런데 자, 등기는 토지를 팔았는데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짜리죠? 6개월? 자, 그래서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는 보유기간, 등기 이런 건 안 따져. 양도가액은 실실거리면 자양강장제를 먹어야지 먼저. 그 말은 양도가액에 실가가 있는가를 봐야지. 실가가 없으면 추계로 가니까. 그 말은 자료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고 실가 1억 2,500 있잖아요. 그러면 실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1억 2,500이 양도가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 필요경비는 실실거리면 자양강제는 드셔야 되잖아요. 취실이 있잖아요. 기준시가가 7천인데 실가 9천이잖아요. 그러면 취실이 9천만 원. 근데 자양강장제가 200만 원 있잖아요. 200만 원. 만약 추계로 가면 계산공제를 해야 되는데 실실거리면 자양강제. 그 말은 문제 뭐냐면 자료가 실지거래가액도 기시가도 있으면 실가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얼마냐? 양도 차익은 9,200을 빼니까 3,300이 되겠다. 3,300. 암산 되죠? 그럼 저는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 보세요. 양도 차익의 특별공제율을 곱한 금액인데 양도 차익이 3,300이잖아요. 3,300. 300에 공제를 곱해서 빼야겠죠. 이게 특별공제니까. 그런데 특별공제 요건은 토건쌈이 좋아요.
보유기간 1년 6개월, 3년 미만이니까 특별공제가 빵이야. 그 특별공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0 곱해봤자 0이잖아요. 안 그래요? 1년 6개월이니까 3년 미만이니까. 만약에 이게 4년 6개월 했으면, 만약에 4년 2월이면 몇 프로? 9구단 3단 3, 4, 12, 12%.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10%,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2%, 9구단 3단. 일반 땅이니까. 근데 1년 6개월이니까 제로다 그 말이야. 그럼 자, 양도 소득 금액이 3,300이 되겠다. 그대로 300. 이제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250을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250 적용하죠. 그래서 과세 표준은 3,0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 해드렸지만 힘들다가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다시 한번은 최소가 특기를 한번 확인하셔야겠죠. 자, 9번. 양도소득 세율 중 틀린 걸 찾자. 첫째,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 세율에 해당되는 그 세율 좋은 세액 중 큰 거. 두 번째, 보유기간은 취득부터 양도일까 하는데 상속받은 자산 밑줄.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 동그라미. 그럼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니까 옳은 설명. 자, 3번.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40% 비례세율 틀렸죠. 보유기간 관계없이까지는 맞았어. 관계없이 7, 6, 42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됩니다. 7단계 6에서 42%. 4번. 보유기간 2년 이상 부동산을 권리는 7, 6, 42. 1년 미만 등기된 토지 건물은 50%. 그럼요. 자, 10번. 양도소득 애정신고 자진납부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골라보자. 첫째, 토지 건물을 팔았죠. 애정신고는 양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정확하죠? 좀 침판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도 차익이 나 차손이 발생한 때는 애정신고 해야 한다. 머스트. 세 번째, 부동산 거래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할 경우죠. 유동적 무효 상태죠. 이거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달 내. 정확하죠? 네 번째, 애정신고에 자진 납부할 때 10% 상당 금액을 공제한다. 이런 건 없어. 세액권 미리 세금 낸다고 공제 안 해줘. 그런 거 없어. 지금 없습니다. 정말 옛날에 중요했는데 지금 없어. 다음, 애정신고 납부할 경우 3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일부를 기한 지난 후 2개월 내 분할 납부. 정확하죠? 그래서 옳은 건 4개가 되겠죠. 마지막. 다음같이, 자, 토지를 양도했을 때 애정신고 기한이 언제일까? 양도일은 계약서 상관 아무 상관없어. 침뱉은 날하고 등기를 따지는데 침뱉은 날 있잖아. 7월 12일. 7월 10일이 양도일이니까 7월 말, 8월 9월, 9월 30일이 애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만 나오길 바라야지. 기출 유형이에요. 본시요.
그래서 자, 5, 6월 과정에 제가 원래 요약집으로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기본수를 가지고서 핵심 다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 다음 순서는 문제풀이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는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해서 아마 과목별로 문제만 푸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관련 설명도 할 거거든요. 과목별로 다. 그럴 때는 예습을 좀 해야 돼요. 과목별로. 그만큼 예습을 좀 해오고 수업 받고 나서 다시 복수 보고, 그래야 반복적으로 본인께서 세법 어렵다 해도 그런 방식 마찬가지, 개론도 마찬가지, 민법 그런 식 다 공부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풀이는요, 뭐 세법은 4번이니까 전체 문제 기본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마 문제를 100% 다 풀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거의 핵심 내용 다 풀어줄 테니까 그래 예습해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